올여름 바다 어때, 워터파크 어때, 계곡 어때. 수많은 여름 피서지 중 별다른 입장료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계곡. 그런데 식당의 허락 없이는 즐길 수 없다고요? 탕후루 알바 체험 이후 쏟아지는 뜨거운 반응들. 포상으로 대표님이 특별 휴가를 주셨는데요. 이런 기회를 쉽게 놓칠 수 없죠. 안녕하세요, 스브스뉴스 구독자 여러분, 리키PD입니다. 저번 탕후루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제가 대표님에게 특별 휴가를 받고 우이동 계곡에 와 있는데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좀 시원하게 쉬면서 피로를 풀다 가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시원한 계곡. 숨 참고 다이브할 생각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는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곡으로 향하는 대부분의 계단들은 식당을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할 수 없었는데요.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에 관해 묻자 본인 식당 앞은 안 된다는 반응. 사장님의 말을 믿고 길이 끝나는 지점까지 올라갔지만 식당만 계속 보일 뿐 계단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안 보여요. 그냥 일반 도로에서 바로 계곡으로 내려가려면 다 그냥 거의 뛰어 내려야 되는데요. 울타리를 넘고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위쪽에 위치한 식당 사장님은 오히려 내려가라고 말했죠. 위에 올라가면 내려갈 수 있는 게 있다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위에든 어디든 간에 다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커져라기 좋아하니까 다리를 이렇게 떠미는 거죠.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밑에 있는 분은 위에 가서 놀라 그러고 위에 있는 분은 밑에 가서 놀라 그러고 5,000원 받은 휴가인데 계곡 피서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끝에 한 카페 사장님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무료로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제대로 된 계단이나 사다리가 있지 않아 아슬아슬하게 돌을 밟고 내려가야 합니다. 겨우 내려가서 논다고 해도 다시 올라오는 게 일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클라이밍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아이고. 거의 기어 올라오다시피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내려가는 길이나 이런 표지판 같은 게 전혀 없어서 그냥 여기 물놀이 오셨던 분들은 여기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날 방문한 6곳의 가게 중 유일하게 계곡 진입을 허락한 가게가 있었는데요. 몇 시간을 헤맨 뒤에야 제대로 물놀이를 할 수 있었죠. 이후 만나본 사장님은 상인 전체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곡 불법 영업이네, 다리 밑에 평상할 까네 어쩌네, 이런 거를 이제 점점 저희도 안 하고 좀 지킬 건 지켜가면서 이렇게 우이동 전체에 손님이 많아지면 뭐 좋은 거니까 우이동 발전에서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계곡물을 무단으로 끌어올려 쓴다거나 임의로 평상을 설치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공유재산인 계곡에 접근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관할구청도 이를 인지하고 단계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곡을 우리 입장에서도 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그 공간을 누려야 되니까 좀 쾌적한 힐링 공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하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하천 이용에 대한 권리와 불법 행위 점검 및 접근성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계곡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법이 처리되기 전까지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제가 이곳 우이동에서 특별 휴가를 만끽했는데요. 물이 진짜 맑고 시원해서 제대로 피서하고 갑니다. 이 좋은 계곡이 모두의 계곡이 언젠가는 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저는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회사 가기 싫어. 대표님 휴가로 더 주세요. 여름이다. 우리는 펜션 하나 잡아서 손님, 저희 입실은 4시, 퇴실은 오전 10시고요. 이용수칙 12페이지 정도 되는데 꼭 읽어주시고요. 나가실 때 입실하실 때랑 컨디션 비슷하게 침구도 잘 정리해주시고 재활용은 분리수거해서 길 건너 저기 보이시죠? 거기 버려주세요. 그리고 뒷정리 안 하시면 벌금 있으니까 주의 부탁드리고요. 맞다. 고기, 생선, 튀김, 찌개, 국, 마라탕.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습니다. 한 펜션 사장님이 손님에게 과한 뒷정리를 요구하는 건 잘못된 관행이라며 SNS에 올린 글인데, 더 흥미로운 건 이 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이 정도인가? 빡빡한 금지, 아니 이용수칙. 탁자 위에
고깃집 가면 있는 그 메뉴판 있잖아요. 이렇게 넘겨서 보는 메뉴판. 그런 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뭐 시켜 먹으면 메뉴를 주시는구나 하고 딱 열었는데 그게 다 이용수칙인 거예요. 이렇게 몇 페이지로 이렇게 아, 과한 뒷정리 의무. 마라탕이나 매운탕 같은 걸 배달시켜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투숙객들한테 냄새가 배니까. 퇴실할 때도 방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입실 상태와 동일하게 해놓고 나가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관과 아주 가깝게 있었다. 가끔 어떤 데 가보면 주차장 저기 건너서 밖으로 가야 분리수거 하는 데 있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타이트한 입퇴실 시간. 퇴실 시간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빨라진 거예요. 새벽까지 막 놀잖아요. 술 먹고 막 놀다가 진짜 애들이 좀비처럼 술 취한 상태로 10시 퇴실이야. 그러면은 자, 그럼 누구 먼저 씻을 거야? 다 정하고 치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다 계산하고 그래서 피난민처럼 집 막 쓸어 담고 진짜 빠르게 청소해서 나가고. 이 밖에도 뒷정리 보증금을 요구한다거나 퇴실할 때 사장님을 불러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오랜만에 휴가 내서 큰맘 먹고 예약한 건데 아니 이건 좀 너무한데 생각했던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호텔이나 모텔은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왜 유독 펜션만 이렇게 깐깐한 이용 수칙을 요구하는 걸까요? 일단 아무 펜션이나 전화해 사장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펜션 뒷정리 논란이라고 하면서 청소 같은 거 시키는 거 너무 싫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 내가 돈 주고 여기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왜 치워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쓰는 거라도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사용료일 뿐이지 사용하고 난 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과 사장님이 생각하는 펜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펜션 사장님과 손님의 인식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 잠깐 펜션이 탄생했던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1990년대 말 펜션은 소형 전원주택을 개조한 민박 형태로 처음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은퇴자들이 주택을 개조한 펜션 운영에 뛰어들면서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으며 빠르게 확산되었죠. 당시 펜션 창업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2001년만 해도 새로 생겼던 펜션이 16개였는데 2002년 약 1년 만에 500개 이상의 펜션이 새로 문을 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형태인 만큼 이 펜션을 관리할 법령이 따로 없었는데요. 2000년대 초기 미신고 펜션이 무려 30%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펜션은 손님이 직접 요리하고 야외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잖아요.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사용한 공간을 스스로 정리,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굳어진 겁니다. 결국 정부는 2002년 10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펜션업을 따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있는 펜션을 이 법령 아래로 넣기 시작했는데요. 뭐야, 그럼 법이 생겼으니까 이 뒷정리 관행은 없어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 민박이 될 수도 있고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우리는 여기서 농어촌 민박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보통 호텔과 모텔 같은 국내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위생, 소방 기준 등 관리 체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손님이 이용하기에 깨끗하게 관리해야만 하죠. 그런데 예외로 펜션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농어촌 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니라 농어촌 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죠. 문제는 이 농어촌 정비법 자체가 농업인의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라 위생 소방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며 운영자 중심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호텔, 모텔은 위생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그 의무를 떠넘길 수 없고 소비자 역시 청소를 우리가 왜 해야 해?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농어촌 정비법은 이런 위생과 서비스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뒷정리를 요구해도 소비자가 법적으로 따지기 어렵다는 것. 전문가들은 펜션에 대한 이 애매한 법 적용이 지금까지 뒷정리 관행을 이어지게 만든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죠. 굉장히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굳어져온 이 인식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불친절한 펜션 사장님도 있고 뭐 예민한 손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도 밖에 방치된 영세 숙박업이 커진 결과로 봐야 되지 않나. 이거는 사각지대고 감성 숙소라는 이미지로 이제 펜션을 소비자에게 팔고 있지만 정작 운영 기준, 소비자 권리 등은 명확하지 않은 산업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도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성큼 다가온 휴가철. 많은 사람이 펜션을 찾는 만큼 사장님들의 고충도 늘어날 시기죠.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숙박시설 이용객 수도 늘고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게 더 이야기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수기에 제주도를 가라. 그러고 렌터카를 빌려라. 여행이 끝나면 거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한 달 만에 5배가 올라버린 이것. 주식? 아니요. 코인? 아니요. 바로 제주 렌터카 가격입니다. 제주도는 지하철이 없고 긴 버스 배차 간격 때문에 원활한 관광을 위해서는 렌터카 말고는 대안이 없는데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제주로 관광객이 몰리자 제주 여행 필수템인 렌터카 가격이 급상승한 겁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하루 2, 3만 원에 경차를 빌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레 평균 10만 3천 원, 몬 평균 9만 8천 원, 스파 평균 11만 5천 원. 아무리 성수기라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격 변동. 일명 제주 렌터카 바가지 논란은 지금의 코로나 시국보다 정도는 덜했지만 긴 시간 반복됐던 문제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평소에도 한 2, 3만 원 정도 더 비싼 것 같고요. 많이 차이 나면 5만 원, 6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5월에는 2박에 한 30만 원? 호텔들도 10만 원도 안 하는 데가 많은데 오히려 차값이 더 많이 드니까 다 같이 좀 가격을 올린 느낌인 거예요. 그렇다면 제주도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렌트카 요금은 고시 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을 신고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항공권처럼 할인을 좀 많이 해서 1, 2만 원에 대여하다가 할인을 적게 주니까 바가지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다시 말해 렌터카 요금은 미리 신고한 가격이 있고 업체가 시장 논리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하는데 시기에 따른 할인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바가지 요금으로 보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심한 경우 비수기보다 10배 넘게 가격이 오르는 제주 렌터카 프리미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에 충분한 답이 되진 못하고 있죠. 끊이지 않는 제주 렌터카 바가지 논란에 2019년 제주도 렌터카업조합은 직접 나서 요금 제도를 개편하려 한 적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 사업 조례를 개정해서 그걸 최대한 줄여보려고 도 직원들하고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제주도에서는 더 시민을 할 수 없다. 렌터카 요금의 상한선, 하한선을 정하자는 이 논의는 당해 12월 가격 담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중단됐고 여전히 제주도 렌터카 가격은 폭등을 반복하고 있죠. 제주도 측은 요금 조정은 어렵지만 도청에 신고한 요금보다 더 비싸게 받는 업체는 강력하게 행정처분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9만 원인데 10만 원 받았다.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약관 신고 위반으로 과징금 6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렌터카 과잉요금 외에도 터무니없는 추가요금, 환불 지연, 수리비 허위 청구 등 일부 업체들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지적도 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만큼 제주도가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경차가 하루에 11만 원, 12만 원 이 정도면은 너무 부담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성수기랑 비수기에 가격 차이를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기준을 더해서 잡아주는 거죠. 이번 봄, 여름 성수기에도 여러 불편한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이렇게 된 거 여행은 잠시 미뤄두고 집콕하는 게 낫지 않을지.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